레오나르도는 여동생의 희생 이후 신들의 눈을 얻었고 이제는 그녀를 구하려 한다. 사실 레오나르도는 뉴욕에서 가족 휴가 중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신이 시간을 멈추고 나타나 거래를 제안했다. 그는 신들의 눈을 주고 싶었지만 레오나르도나 그의 휠체어를 탄 여동생 중 한 명이 눈을 희생해야 했다. 레오나르도는 평생 겁쟁이였고 움직일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불쌍한 여동생 미켈라는 자신의 눈을 희생하기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레오나르도가 이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어차피 걷지도 못했으니까 레고 밟을까 봐볼 필요도 없었어. 레고를. 이 일이 벌어졌을 때 뉴욕시에 이상한 차원문이 나타나 비온디안이라 불리는 다른 세계의 생명체들이 도시뿐 아니라 전 세계를 파괴하기 시작했어. 이를 막기 위해 도시 주변에 안개장벽이 형성되어 나라와 단절되었지. 이 큰 사건은 대붕괴라 불렸지만 특수한 초능력을 가진 캐스터들이 문제를 해결했어. 그들은 차원문을 닫는 장벽을 만들어 혼란을 끝냈지. 3년이 지난 후 인간과 본디아는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비록 상황은 여전히 꽤 어려웠지만요. 뉴욕은 이제 헬세일럼스 로시라 불렸고 레오나르도는 그녀를 이사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는 미켈라의 눈뿐만 아니라 다리도 치료할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레오나르도는 그에게 보통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해주는 새로운 눈에 대해 더 알게 되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꽤 폭력적이었고 그는 돈이 많지 않아 힘들었지만 점점 일상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사진을 찍고 다이앤의 다이너에 가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비비안이라는 사람이 바리스타로 일하며 커피를 서빙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레오나르도에게 미켈라가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편지를 쓰라고 말한다. 그에 대해 그는 동의한다. 편지에서 그는 헬세일럼스 롯에서의 시간을 이야기한다. 그는 두려움을 다루는데 점점 능숙해지고 있으며 미켈라가 예전처럼 항상 자신을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무가치하고 약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다이앤의 식당에서 레오나르도는 비비안과 이야기를 나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의 배가 고파 오르릉거릴 때 햄버거를 준다. 그는 설거지를 하는 대가로 그것을 받는다. 갑자기 원숭이 한 마리가 달려와서 레오나르도의 카메라를 아주 빠르게 낚아챕니다. 바이온디안들은 이를 알아차리지만 비비안 같은 일반 인간들은 너무 빨라서 못 봅니다. 너무 빨라서요. 비비안은 혼란스러워하고 레오나르도는 원숭이를 쫓아갑니다. 그는 특별한 눈 덕분에 원숭이가 자신의 카메라를 가져가는 걸 봤고 거리를 따라 쫓아갔습니다. 거리를 따라요. 그가 원숭이를 쫓는 동안 폭발이 일어납니다. 다른 세계에서 온 누군가가 은행 강도를 벌려서 폭발이 발생한 것입니다. 폭발로 인해 레오나르도와 원숭이 둘 다 거리에 날아갑니다. 사태가 조금 진정된 후 잽이라는 남자가 레오나르도의 앞길을 막습니다. 잽은 리브라라는 비밀 조직의 일원이다. 그들은 헬세일럼의 다양한 종족들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잽은 레오나르도를 다른 사람, 리브라와 만나기로 했지만 나타나지 않은 멤버 존이라고 생각한다. 레오나르도는 존이인 척하며 상황에 따라간다. 잽은 레오나르도를 리브라 본부로 데려가고 거기서 리브라의 리더 클라우스를 만난다. 클라우스도 레오나르도를 존이로 착각하지만 또 다른 멤버 체인이 그들을 바로잡는다. 그녀는 조니가 최근에 죽었기 때문에 레오나르도가 조니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레오나르도는 조니인 척한 것을 사과하고 자신의 독특한 눈을 이해하고 싶어 리브라에 대해 궁금하다고 인정한다. 바로 그때 타락의 왕 펨트가 TV에 나타난다. 그는 심심해서 자신의 반쪽을 찾는 악마를 풀어준다. 펨트는 때때로 문이 열릴 것이며 만약 악마가 우리가 열기 전에 문을 통해 반쪽을 찾으면 문제가 된다고 경고한다. 클라우스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하고 레오나르도 근처에 문이 열린다. 잽은 레오나르도가 펨트와 함께 일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하지만 체인은 문이 원숭이에게서 온 것이라고 설명한다. 체인은 곧바로 원숭이를 쫓는다. 한편 클라우스는 레오나르도에게 공격을 받는지 그리고 그의 눈이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지 묻는다. 레오나르도가 자신의 눈을 얻게 된 이야기를 확인하고 공유한다. 잽은 자신의 여동생이 시력을 잃은 것을 레오나르도 탓으로 돌리고 레오나르도는 화가 난다. 그는 자신이 두려움에 얼어붙어 있었고 그 때문에 여동생이 시력을 희생했다고 설명한다. 헬살렘 경찰서가 도착해 문제를 일으킨 줄 알고 클라우스와 다른 이들에게 총격을 가하기 시작한다. 클라우스는 레오나르도의 눈이 쓸모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리브라에서 일할 것을 제안하고 레오나르도는 이를 수락한다. 경찰이 그들을 에워싸자 클라우스는 레오나르도에게 리브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경찰을 물리쳐 그를 고무시킨다. 그런 다음 그는 레오나르도와 제프를 원숭이 뒤쪽에 보낸다. 그들이 가는 도중 체인이 전화해서 원숭이가 그들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알린다.
그들의 방향으로. 이 말은 근처에 문이 열릴 거라는 뜻이다. 원숭이가 지나가자 문이 열리고 큰 파괴를 일으킨다. 레오나르도는 자신이 커피 마시러 가는 다이앤의 식당이 부서진 것을 본다. 그는 커피숍 주인 비비안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그때 악마의 다른 반쪽이 나타나고 제프가 레오나르도를 공격으로부터 막아준다. 공격으로부터 제프는 문이 다시 열리기 전에 레오나르도에게 원숭이를 처리하라고 지시한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악마와 싸운다. 레오나르도는 잔해에 깔린 원숭이를 찾아간다. 그것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힘으로 게이트가 원숭이 자체가 아니라 원숭이에게 붙은 벼룩임을 본다. 그래서 그는 원숭이를 다치게 하는 대신 벼룩을 죽이기로 한다. 그 후 그는 원숭이를 자신의 애완동물로 입양하고 너무 빨라서 소닉이라고 이름 붙인다. 이 때문에 팸트는 화가 나는데 레오나르도가 소닉을 죽여서 악마의 몸이 합쳐지길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후 클라우스의 오른팔인 스티브는 레오나르도가 독특한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그룹에 들어온 것을 걱정한다. 하지만 클라우스는 그에게 상황을 잘 처리할 수 있다고 확신시킨다. 사건 이후에도 레오나르도는 파괴된 식당을 계속 방문한다. 그는 평소 주문과 함께 설거지도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레오나르도는 리브라 멤버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다. 그는 자프가 자주 클라우스를 이기려 하지만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낸다. 또한 다른 멤버인 체인이 자프나 다른 누구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눈치챈다. 사실상 모두에게 그렇다. 레오나르도는 한편으로 디지모 피자 배달원 일을 계속한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의 유일한 손님이 자프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피자를 배달할 때마다 자프가 나타나 그를 괴롭히는 듯하다. 돈을 내지 않고 넘겨주고 있다. 결국 그들이 리브라로 돌아가는 길에 레오나르도가 성소차를 발견한다. 그의 특별한 눈 덕분에 그것이 사실 보이지 않는 악마들이 인간을 실어 나르는데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람들을 그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깨닫자 재빨리 도망친다. 잽은 체인에게 전화를 하지만 악마가 그들을 따라잡는다. 레오나르도가 그들의 속임수를 간파한 것을 알고 공격한다. 악마가 레오나르도를 붙잡는 순간 잽이 그의 피를 조금 묻히는 데 성공한다. 이것은 체인이 그들의 흔적을 쫓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트럭 안에서 레오나르도는 악마들이 사람들을 음식으로 운반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 식인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하지만 악마는 주로 그의 눈에 관심이 있다. 잽은 공격을 당한 후 병원에 실려간다. 의사는 수혈한 피가 사라지는 것을 걱정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다. 스티브는 잽이 피의 실을 이용해 레오나르도를 추적하려는 계획을 알아챈다. 피가 그에게서 뻗어나간다. 한편 레오나르도는 혼자 탈출할 방법을 찾으려 한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악마의 시야를 빼앗는다. 그는 그들에게 실제 길 대신 애완원숭이 소닉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그들을 정말 화나게 만든다. 하지만 레오나르도는 자신이 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돕기 위해 계속 나아간다. 강하지 않다. 자신이 천칭자리의 일부라는 생각이 그를 자극해 악마의 시력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미치게 한다. 잽은 눈을 뜨고 피를 불태운다. 체인은 타오르는 피의 실을 따라가기 시작한다. 클라우스와 스티븐도 체인을 따라가 트럭에 도착한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악마들을 빠르게 물리친다. 나중에 병원에서 레오나르도는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 침대에 누워있다. 스티브는 19명의 실종자를 구하고 그들이 몰랐던 환상을 발견한 모두를 축하한다. 그 환상은 그들이 몰랐던 것이었다. 스티브는 클라우스가 자프를 레오나르도의 경호원으로 지정했는지 궁금해한다. 자프는 처음에 그 생각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클라우스는 동의했다. 레오나르도는 마침내 자프가 항상 자신 곁에 있는 이유를 알아내고 감사를 전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자프가 자신을 괴롭히고 피자를 빼앗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다. 며칠이 지나고 레오나르도는 점점 나아지기 시작한다. 그는 병원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몇 장 찍는다. 그는 묘지를 지나가는데 그곳이 좀 무섭다고 느낀다. 한 소녀가 웃으며 그래서 자기 말고는 아무도 묘지를 찾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알고 자신을 유령 화이트라고 소개한다. 레오나르도는 화이트의 사진을 찍으며 그녀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사진. 화이트는 웃으며 자신이 유령임을 다시 말하고 장난스럽게 그에게 뛰어든다. 나중에 그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깨어나 방의 절반과 그곳이 호텔은 사라졌어요. 그는 거대한 괴물을 본다. 집주인이 들어와 레오나르도의 집이 고급 호텔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괴물의 등장으로 관광 명소가 되었다. 집주인은 대박을 터뜨렸다. 레오나르도는 결국 리브라 집에서 자게 된다. 스티브는 길버트에게 레오나르도가 다른 일을 하고 집에 돈도 보내니 더 많이 줘야 하는지 묻는다. 길버트도 그렇게 제안하지만 레오나르도는 정규급여 이상은 받지 않으려 한다.
그때 제비 들어와 레오나르도 머리 위에 앉는다. 사람처럼 보이지만 목이 잘려도 계속 싸우던 누군가와 싸운 이야기를 한다. 그는 목이 잘려도 계속 싸웠다. 스티브는 일시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천사 비늘이라는 물질을 언급한다. 사람의 몸에. 그는 체인과 제프에게 그것을 조사하라고 말한다. 레오나르도의 애완 원숭이 소닉이 제프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아래로 내린다. 제프는 레오나르도가 숨을 멈춘 것을 깨닫고 그를 흔들어 깨우며 죽지 않게 한다. 그들은 엔젤 스케일을 열심히 조사하지만 확실한 단서는 찾지 못한다. 클라우스가 케이를 만나러 간다. 리브라의 또 다른 멤버 케이와 함께 저택으로 향한다. 저택 밖에서 클라우스는 체스의 그랜드마스터이자 프로스피어라는 체스와 비슷한 게임의 선수인 코르사코프 올첸코를 만난다. 그는 왜 코르사코프가 여기에 있는지 궁금해한다. 클라우스는 그가 떠나는 게 더 안전할 거라고 제안하지만 코르사코프는 그가 착각하고 있다고 정정하고 안으로 들어간다. 그들이 저택에 들어서자 그들은 알터월드의 최고 보스 중 한 명인 돈 알랄렐에게 환영을 받는다. 그는 프로스피어 게임판을 소환하지만 클라우스가 그를 막는다. 클라우스는 돈 알랄렐이 오늘 프로스피어 경기를 2번 치를 생각인지 묻고 돈 알랄렐은 그렇다고 답한다. 클라우스는 코르사코프가 인류 최고의 재능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만약 그가 정신을 잃는다면 그들의 세계에 큰 손실이 될 것이다. 코르사코프는 클라우스를 멈추고 위험을 알고 있으며 자신이 반드시 질 것이라고 가정하지 말라고 설명한다. 잃을 거라고. 돈 알랄렐과 함께 방에 들어가기 전에 클라우스는 코르사코프에게 그를 체크메이트하려 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그를 체크메이트하지 말라고. 코르사코프는 그가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연주를 시작한다. 그들은 게임을 시작하고 돈 알랄렐은 클라우스에게 2번째 요청을 묻는다. 클라우스는 천사의 비늘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 묻는다. 클라우스는 돈 알랄렐이 2게임을 준비했음을 알아내고 클라우스가 원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코르사코프를 구하기 위해서였고 그가 더 긴 게임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어요. 게임을 하는 동안 돈 알랄렐은 클라우스가 왜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토록 중요한 정보를 얻으려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코르사코프가 자신에게 클라우스를 죽이라고 했다고 밝힙니다. 그러나 클라우스는 인간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때때로 스스로에게 무례해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도 자신만의 방식대로 살아갈 거니까요. 클라우스는 99시간 동안 버텨내고 결국 돈 알랄렐은 그에게 엔젤 스케일에 대해 말해주고 코르사코프를 풀어줍니다. KK는 빠르게 라이라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그들은 행동에 나서서 그 물질을 막고 관련 장소들을 급습한다. 나중에 레오나르도는 화이트와 시간을 보낸다. 그는 그녀가 지난 3년간 병원을 떠날 수 없었기 때문에 찍은 사진들을 보여준다. 그녀는 병원에 머물러 있었다. 기차를 타고 가면서 레오나르도는 몇몇 사람들이 빛을 발하는 것을 알아챘다고 말한다. 화이트의 쌍둥이 형제인 블랙은 헬세렘 구역 사람들 중 50%가 괴물이고 20%는 알 수 없는 종류이며 25%는 인간이라고 알려준다. 레오나르도는 나머지 5%가 궁금해하고 블랙은 그것들은 일반 눈으로 볼 수 없으며 위험하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위험한 존재들이다. 나중에 라이라는 파티를 열고 그들은 장인 패트릭과 이야기를 나눠 라이라의 장인이야. 클라우스가 레오나르도에게 어떻게 지내냐고 묻자 레오나르도는 날개처럼 보이는 엄청나게 밝은 진홍색 오라를 본 적이 있다고 말해. 갑자기 모두가 그 주위로 모이고 음악이 멈춰. 사람들은 그가 한 말을 확인하려고 하고 빨간색을 보여주며 이것과 비슷했냐고 물어봐. 제비 레오나르도에게 뱀파이어를 본 거라고 말해. 클라우스는 전문가를 불러야 한다고 하는데 모두 실망해. 하지만 스티븐이 굳이 부르지 않아도 그 전문가는 올 거라고 덧붙여. 레오나르도가 자프에게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묻지만 자프조차도 짜증이 난 듯하다. 그 순간에 대답하세요. 나중에 자프는 레오나르도에게 블리츠 에이브럼스, 일명 럭키 에이브럼스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최고의 뱀파이어 전문가이며 클라우스는 그를 멘토로 여긴다. 자프는 럭키라는 별명이 단순한 행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바로 그때 블리츠가 나타난다. 그는 자프를 괴물이라 부르며 트럭과 충돌해 소란을 일으킨다. 유리 조각이 자프의 이마를 맞고 금속 조각이 레오나르도의 머리를 때린다. 그들은 모두 라이라 사무실로 향한다. 길버트는 블리츠가 올 줄 알았다고 말하며 자신은 몰랐기에 놀랐다고 언급한다. 말했어. 길버트는 공항에서 사건이 있었고 클라우스를 제외한 모두가 블리츠가 오는 중임을 알아챘다고 설명한다. 클라우스를 제외한 모두가 블리츠가 오는 중임을 알아챘다. 제프는 레오나르도에게 이제 블리츠가 왜 그런 별명을 가졌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 대해 들었을 때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이해했는지 묻는다. 레오나르도는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블리츠는 잘린 팔 하나를 보여주며 그 팔이 엄청난 치유 능력과 거의 없는 약점을 가진 13명이 영원한 존재, 엘더 서틴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강력한 치유 능력과 거의 약점이 없는 13명이 영원한 존재들이다. 그들은 그들과 한 번 마주쳐 큰 손실을 입었다고 말한다. 그는 그 종이 조각에 잃어버린 사람들의 진짜 이름이 적혀있다고 믿는다. 블리츠는 레오나르도에게 그의 특별한 눈으로 그것을 읽을 수 있는지 묻는다. 레오나르도가 시도하지만 읽으면서 불타는 불꽃과 불꽃 튀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 블리츠, 클라우스, 잽, 그리고 레오나르도는 영원한 몸으로 떠났다. 그들은 지옥 세일럼의 심장 바로 위에 위치한 이구아다시드 중앙역에 도착한다. 그곳은 세일럼의 땅 한복판이다. 블리츠는 레오나르도의 눈을 이용해 수색할 계획을 설명한다. 그는 레오나르도에게 이상한 느낌이 들면 눈을 감으라고 지시하지만 가능한 마지막 순간까지 눈을 감지 말라고도 한다. 레오나르도가 구멍을 응시하자 그의 눈이 갈라지기 시작하며 그를 해치기 시작한다. 그는 블리츠에게 13가지 이상의 것을 보았다고 말한다. 길버트는 클라우스에게 연락해 FBI가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알린다. 엘더 클래스 블러드 브리드, KK, 그리고 스티브는 뱀파이어들이 있는 역으로 향한다. 그곳에 그들은 뱀파이어들이 만든 구울들과 마주치지만 쉽게 물리친다. 셰이는 KK와 스티븐이 뱀파이어들과 싸우는 모습을 녹화해 클라우스에게 스트리밍하며 그들이 서둘러 돌아가는 모습을 본다. KK와 스티븐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자 클라우스는 화가 난다. 스티븐은 시간이 지나도 결국 그들이 극복할 것이라고 말한다. 뱀파이어들. 하지만 그는 지금도 뱀파이어에 맞설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말한다. 뱀파이어에. 바로 그때 기차가 지나가고 클라우스가 그 기차에서 뛰어내린다. 그는 자신의 기술로 토니오 얼레디를 물리친다. 그 후 발스라조 발크타볼 지리카에게 다가가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하고 그녀를 봉인한다. 레오나르도는 오늘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리고 내일이 어떤 날일지 불확실함을 생각한다. 무엇을? 그러나 그는 리브라 멤버들의 아우라가 타오르는 것을 보고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의 관점이다. 그는 기회가 있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기차 안에서 그는 블랙과의 대화를 떠올린다. 그는 블랙에게 남은 5%도 볼 수 있냐고 물었고 블랙은 레오나르도가 뭔가를 알아차렸을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블랙은 레오나르도에게 자신이 무엇인지 맞춰보라고 하며 자신이 이미 블랙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레오나르도는 화이트를 만나러 가지만 그녀는 방에 없다. 그는 묘지로 가서 모두가 그녀를 찾고 있으니 돌아오라고 재촉한다. 그녀. 하지만 그녀는 거절한다. 검은 렌즈를 낀 펜트가 그에게 친구가 전화했다고 알린다. 바로 왕이다. 절망. 화이트는 화가 나 있고 레오나르도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거나 자신 때문인지도 모른다. 제프는 레오나르도가 고민하는 것을 보고 함께 뭔가 먹으러 가자고 제안한다. 레오나르도는 회의에 늦을 거라고 설명한다. 먹을 것과 회의 참석 사이에서 다투는 동안 거대한 괴물 기계가 큰 트럭을 파괴하고 그들을 쫓기 시작한다. 클라우스와 블리츠는 도그 허머를 만나러 가고 도그 허머는 오랜만에 그들을 보고 인사한다. 잠시 동안 그를 풀어주면서 블리츠는 도그에게 자신을 해친 알리구라에 대해 알린다. 전에 있던 그가 돌아왔다. 도그는 그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델드로가 도그의 몸에서 나와 그게 사실인지 묻는다. 블리츠는 사실이라고 확인하며 그녀가 아마도 그들을 다시 잡으려 할 거라고 말한다. 한편 레오나르도는 스쿠터에서 떨어져 트럭 옆면에 걸리고 그곳에서 알리구라가 그를 발견한다. 알리구라는 레오나르도를 붙잡고 자신의 남자친구가 멋지다고 자랑한다. 하지만 그는 더 나은 외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아주 잘생긴 남자를 찾아 그들과 합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델드로를 피로 변하게 하고 도그의 피를 델드로의 피로 교체했다. 하지만 클라우스가 그녀에게서 그를 구했어요. 레오나르도는 그녀가 그를 인질로 삼거나 그의 힘을 이용하려는 건지 궁금해해요. 하지만 알리구라는 그녀가 자신의 능력으로 남자친구를 되찾을 계획이라고 설명해요. 클라우스가 걔와 브로디와 함께 도착하자 알리구라를 보고 걔는 그녀가 한 실험들을 떠올려요. 그 실험들이 떠올라요. 걔는 그녀의 몬스터 트럭을 향해 뛰어들며 브로디를 주변에 불러내고 트럭을 때리려고 해요. 하지만 트럭은 너무 강해서 걔는 멈추기만 하고 그 과정에서 날아가 버려요. 알리구라는 레오나르도에게 그의 연애 관심사에 대해 묻기 시작하지만 그녀는 그를 찾고 있어요. 그가 대답하려 애쓰는 모습이 지루하게 느껴진다. 괴물 트럭이 다시 작동하자 그녀는 다시 한번 도그와 델드로를 노린다. 소닉은 몰래 통신장치를 레오나르도에게 두고
스티븐이 연락해 그가 갇힌 트럭을 파괴할 계획을 전한다. 그들은 레오나르도가 트럭을 조종해 자신들에게 오게 하길 원한다. 레오나르도는 그들의 지시에 따라 트럭의 진로를 바꾼다. KK가 트럭을 지키던 괴물들을 처치하고 스티븐이 타이어를 얼려 트럭이 속도를 내지 못하게 막는다. 클라우스가 트럭을 공중으로 날려보내고 도그와 델드로는 강력한 펀치를 준비한다. 도그는 처음 계획이 통하지 않을 것을 깨닫고 델드로에게 집중하라고 지시한다. 모든 피를 강력한 주먹에 모으라고. 델드로는 도그가 위험할까 걱정하지만 결국 동의하고 주먹에 피를 모은다. 괴물 트럭이 그들에게 부딪히려 할 때 도그와 델드로는 강력한 주먹을 날려 트럭을 파괴하고 날려버린다. 트럭이 날아가면서 금속 파편이 쏟아져 내려 주변에 큰 피해와 파괴를 일으킨다. 체인은 떨어지는 레오나르도를 받아내고 둘은 잽의 피로 만든 그물에 안전하게 착지한다. 병원에서 레오나르도가 화이트를 발견하고 그녀를 피하려 한다. 하지만 떠나려 할 때 소닉이 그와 함께 가기를 거부한다. 짜증이 난 레오나르도는 마음을 바꾸고 화이트에게 다가간다. 그는 그녀에게 영화를 보자고 초대하고 둘은 몰래 나가 코미디 영화를 본다. 하지만 영화가 끝난 후 화이트가 울기 시작한다. 레오나르도는 사과하며 영화가 가족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고 고백한다. 그로 인해 자신이 일으키는 문제 때문에 여동생에게 짐이 된 것 같다고 느낀다. 화이트는 그가 좋은 사람이라며 위로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포옹을 건넨다. 레오나르도는 햄버거를 몇 개 산다. 길을 건너려던 중 그는 누군가가 트럭에 치이는 것을 목격한다. 그는 급히 달려가 확인하지만 그 사람은 괜찮아 보인다. 그들은 자신의 골격이 인간과 다르다고 설명하며 계속해서 레오나르도에게 햄버거를 달라고 한다. 트럭 운전사인 마틴과 로저가 나와 그의 위험한 길 건너기에 불만을 표한다. 그 사람이 괜찮아 보이고 상황을 악화시키고 싶지 않아 로저는 반쯤 먹던 햄버거를 건네고 그 사람 나즈는 기쁘게 받는다. 나중에 레오나르도는 리브라 사무실에 가고 거기서 자프가 햄버거를 기다리고 있다. 잽은 햄버거를 먹기 시작하며 대부분의 햄버거 체인점들이 대붕괴 이후 도시에 철수했다고 말한다. 도시에서 철수했다고 말한다. 레오나르도는 햄버거 포장지에 더 이상 그림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잽은 그 이유가 외부 사람들이 그들의 음식을 즐기는 모습을 보기 싫어해서라고 설명한다. 그 이유라고 설명한다. 그는 또한 저편 세계 사람들은 종종 괴물로 여겨진다고 덧붙인다. 레오나르도는 화이트와 비슷한 대화를 나눈다. 그녀도 서로 다른 종들이 서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한다. 서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한다. 나중에 레오나르도는 다시 한번 나즈를 만나는데 이번에는 마틴과 함께 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즈에게 햄버거를 훨씬 비싼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떠나면서 레오나르도는 나즈에게 그가 낸 돈으로 햄버거 16개를 살 수 있었다고 말하지만 나즈는 혼자서는 살 수 없고 구매해줄 인간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마음이 아파진 레오나르도는 나즈에게 추가 요금 없이 햄버거를 사주기로 합니다. 추가 요금 없이 그들은 며칠 동안 함께 햄버거를 즐기며 시간을 보내고 결국 대화는 그들의 어머니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나즈는 자신도 어머니도 서로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밝힙니다. 마틴과 로저는 또다시 공경에 처한다. 언쟁 중에 로저가 극도로 흥분하며 나즈를 공격한다. 로저가 계속해서 나즈를 때리자 마틴이 개입하려 하지만 나즈가 주변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포자를 내뿜는다. 마틴은 가스 마스크를 쓰고 자신을 보호한 채 로저를 현장에서 데리고 나온다. 다음 날 레오나르도는 나즈를 기다리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마틴은 로저가 기억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체인은 스티븐에게 전날 밤 광범위한 기절 사건과 집단 기억 상실에 대해 알린다. 사람들이 기억을 잃은 상황에 대해 지난 13시간 동안 레오나르도가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나즈가 최근 기억 상실 사건에 책임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게 된다. 그는 나즈를 찾아 결국 그를 발견하지만 놀랍게도 나즈도 지난 몇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갑자기 마틴이 나타나 레오나르도를 기절시키고 그와 나즈를 납치한다. 마틴은 로저와 함께 레오나르도와 나즈를 결박해 놓았다. 그는 나즈가 빨갛게 변할 때 사람들에게 기억상실을 일으키는 포자를 방출한다고 설명한다. 마틴은 이 포자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길 기회로 본다. 돈. 그는 포자가 방출되기를 바라며 나즈를 때리기 시작한다. 나즈가 붉게 변하기 시작하고 레오나르도는 마틴의 포자에 대한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간신히 의식을 되찾는다. 마틴과 로저가 계속해서 나즈를 공격하는 동안 레오나르도는 그의 눈빛으로 그를 막으려 개입한다. 하지만 이 행동은 마틴을 화나게 하고
그는 방망이로 레오나르도를 때린다. 이 광경을 본 라즈는 분노하여 붉게 변하고 다량의 포자를 방출한다. 포자는 광범위한 기억상실 사건을 일으켜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을 잊게 만든다. 지난 2주간의 사건들. 레오나르도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햄버거를 먹기로 한다. 그는 2개의 햄버거를 주문한 것을 보고 감정이 북받치며 라즈와 함께한 추억을 떠올린다. 그가 이 생각에 잠겨있을 때 라즈가 갑자기 나타나 트럭에 치이지만 기적적으로 다치지 않는다. 라즈가 레오나르도에게 햄버거를 달라고 하고 레오나르도는 이 상황이 전에 있었던 것 같지만 햄버거를 건네준다. 나중에 레오나르도는 병원에서 화이트를 방문하고 익숙해 보이는 소년을 발견한다. 화이트는 그를 자신의 큰형 블랙이라고 소개하고 레오나르도는 그가 지하철에서 블랙을 본 적이 있음을 깨닫는다. 레오나르도와 블랙은 함께 점심을 먹고 대화 중에 레오나르도는 화이트의 병이 심장질환과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는 영화를 보러 데려간 것이 그녀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준 것 같아 죄책감을 느낀다. 함께 있는 동안 비비안이 실수로 커피를 쏟지만 블랙의 능력이 공중에서 그것을 멈춘다. 둘 다 이 현상에 놀라지만 결국 커피는 레오나르도에게 떨어진다. 블랙은 사과하며 자신이 사이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그들을 완전히 통제하세요. 레오나르도가 라이라에 도착했을 때 자프가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놀란다. 클라우스를 자극하려는 그의 평소 시도였다. 하지만 제프는 레오나르도를 불러 급히 클라우스의 도움을 요청하며 밝혀진 것은 그가 인질로 잡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통화가 갑자기 끊기자 잽은 가장 무서운 손님들이 도착했다고 경고한다. 클라우스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오스발도에게 빚에 대해 맞섭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입니다. 클라우스와 레오나르도는 지하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둘 다 놀란다. 그리고 군중이 클라우스를 링 안으로 밀어넣는다. 아나운서는 클라우스를 소개하며 규칙을 설명한다. 무기 사용 금지와 1대1 대결. 클라우스가 잘하면 자프를 만날 수도 있다고 언급한다. 그레고르 막시무스가 클라우스와 맞서기 위해 링에 들어서지만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베이온디 아닌 저글로즈가 그레고르를 기절시킨다. 자프가 의사를 부르지만 오스발도가 저글로즈가 능숙하며 클라우스를 치명적으로 해치지 않을 거라고 안심시킨다. 자프는 동의하지만 클라우스가 저글로즈를 무심코 다치게 할까 걱정한다. 위심에도 불구하고 클라우스는 저글로즈를 아주 쉽게 이기며 심지어 그에게 반격할 기회를 준다. 이것은 관중과 오스발도를 더욱 흥분시키고 클라우스에게 계속 싸워야 한다고 전해진다. 계속 싸워야 한다고. 한편 레오나르도는 몰래 돌아다니려 하지만 그레고르를 만나고 그레고르는 레오나르도가 클라우스와 자프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차린다. 이에 레오나르도는 자프가 이 음모에 연루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한다. 그레고르는 사람들은 폭력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맨손 격투를 사랑하기 위해 왔다고 레오나르도를 안심시킨다. 클라우스는 상대를 연이어 이기며 계속 승리한다. 자프는 오스발도가 싸움에 만족하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하지만 그의 생각이 중단될 때 오스발도가 직접 링에 올라와 자신의 클라우스와 싸우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아나운서는 소유주가 파이터에게 도전한다는 것이 소유권이 걸린다는 의미라고 설명한다. 클라우스와 오스발도의 싸움이 시작되고 오스발도는 클라우스의 실력에 감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상황은 클라우스가 다른 형태로 변신하면서 예상치 못한 형태를 바꾼 후 오스발도에게 강력한 펀치를 날린다. 이 펀치는 오스발도의 머리를 폭발시키며 그 안에 숨어있던 블러드 브리드를 드러낸다. 블러드 브리드는 실제로 오스발도를 죽인 게 아니라 그의 몸을 그릇으로 사용했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몸을 그릇으로 사용했다. 그는 클라우스를 조롱하며 전에 그와 노는 걸 즐겼다고 말한 뒤 그를 울타리에 던지고 재빨리 사라진다. 잽은 자신을 구해준 클라우스에게 감사를 표하며 적들이 클라우스의 전투 실력을 보고 도망쳤다고 주장한다. 레오나르도는 잽의 거짓말에 답답해하며 진실을 밝히겠다고 위협한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위협한다. 하지만 잽은 클라우스가 격렬한 전투 후에 현재 피곤하다고 설명한다. 잽은 이를 기회로 클라우스를 쓰러뜨리려 하지만 그의 시도는 또 다른 실패로 끝난다. 클라우스에게 패배한 후 나중에 레오나르도는 블랙을 만나서 태워주기로 한다. 그들의 대화 중에 할로윈에 대해 이야기하며 블랙은 자신의 세계에서는 사탕이 없지만 할로윈은 죽은 자와 영혼들이 나오는 시기로 믿어진다고 설명한다. 말이다. 레오나르도가 블랙을 내려준 후 블랙은 팸트와 다른 사람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간다. 그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차례임을 언급하며 관중들로부터 야유를 받는다. 레오나르도와 블랙은 대형 붕괴의 역사와 두세 개의 마법사들이 어떻게 힘을 합쳐 재앙을 막았는지에 대한 영상을 본다.
그 영상이다. 한편 잽은 여성들을 쫓고 도박을 하며 패스트푸드를 즐기며 시간을 보낸다. 그의 시선은 음식점에서 일하는 아름다운 여성에게 사로잡히고 그는 그녀를 끈질기게 찾아가 결국 과식하게 된다. 지나칠 정도로 그 여성은 체인을 알아보고 자신을 괴롭히는 남자에 대해 털어놓는다.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조언을 구한다. 여성이 잽이 있는 자리에서 괴롭힘 문제를 이야기하자 잽과 체인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다. 그 와중에 스티브는 블러드 게이트에 관한 긴급 전화를 받는다. 인도에서 나타난 사건으로 인해 헬세렘 구역에 블러드 브리드의 절반이 출현했다. 팀은 즉시 블러드 브리드와 맞서기 위한 임무를 시작한다. 혼란 속에서 정체불명의 남자와 전투 중인 블러드 브리드를 찾아서 KK와 함께 그를 상대한다. 스티브는 블러드 브리드의 정체를 알아보고 그와 싸움을 벌인다. 한편 자프는 자신을 마스터라고 부르는 신비한 남자에게 위압감을 느낀다. 그는 마스터라고 부른다. 갈등은 점점 고조되고 블러드 브리드는 최종 형태인 진정한 우맥으로 변신할 수밖에 없게 된다. 수수께끼의 남자 마스터 라주 주제시자요시는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여 블러드 브리드를 무력화시키며 다양한 기술에 대한 그의 숙련도를 드러낸다. 라주과 팀, 특히 제자 잽에 대한 실망감을 표한다. 그는 잽을 되찾겠다고 의사를 밝힌다. 팀이 그를 필요하다며 항의하지만 라주는 잽에게 시련을 제시한다. 진짜 오메그를 달래기 위해 그 눈 6개를 동시에 타격하라는 것. 장벽 속에 갇힌 잽은 그 도전에 맞서 고군분투한다. 체인은 잽과 그가 동경하는 여인 사이의 대화를 주선하며 그가 집중해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도록 돕는다. 라주는 잽의 성과를 인정하며 그의 집중력을 자신의 그것에 비유하기까지 한다. 자는 동안에는 스스로 할 수 없어. 블랙은 화이트가 레오나르도와 만난 일에 대해 묻고 두 사람의 진술에 차이가 생긴다. 블랙은 정말 지하철에서 레오나르도를 만난 게 맞는지 의심하지만 화이트는 그 의심을 일축한다. 한편 레오나르도는 블러드 브리드에게 자신의 눈을 사용해보지만 진짜 이름을 알아내지 못해 봉인할 수가 없다. 라주는 심장이 없어서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다. 블러드 브리드의 또 다른 반쪽의 행방은 여전히 미궁이고 라주는 자신의 후배 제자가 올 것임을 암시한다. 다른 장면에서 블랙은 부모님의 무덤 앞에서 절망의 왕에게 맞서며 그가 화이트와 엮인 것에 대한 불만을 표한다. 절망의 왕은 자신의 행동을 옹호하며 화이트의 선택은 스스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 뒤 블랙의 몸을 장악한다. 라주는 자신의 세 제자가 빅 디퍼류 혈기 시니토파의 정당한 후계자라고 설명하며 반면 잽은 가게츠치 팔을 대표한다. 라주는 잽이 더 강력했다면 굳이 두 개 팔을 나눌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한다. 잽은 두 개 팔을 모두 인간이 마스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힌다. 동시에 블러드 브리드의 상반신은 비행기 앞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라주 제자가 조종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헬살렘의 부지에 도착하자 한 생물이 그것을 파괴한다. 도그 허머와 델로 브로디는 비행기 앞부분을 장악하고 그것을 충돌시킨다. 건물, 클라우스, 자프, 레오나르도는 신속히 현장에 접근해 상황에 대처한다. 한편 레오나르도는 블러드 브리드의 전체 이름을 알아내려 노력한다. 이름을 알아내면 클라우스에게 전달한다. 도그와 델로는 레오나르도를 붙잡고 건물에서 뛰어내린다. 하강하는 동안 레오나르도는 이상한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은 곧 폭발한다. 잽은 다른 제자를 돕고자 하지만 그가 혼자서 비행기를 해제한다. 잽은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웃음을 터뜨리며 반은 인간이고 반은 물고기인 존재를 발견한 것에 즐거워한다. 다른 제자인 제드는 잽의 태도를 무례하다고 느낀다. 그들이 블러드 브리드와 싸울 준비를 하면서 제드는 자신이 라주의 상대 제자임을 깨닫는다. 블러드 브리드가 다른 반쪽과 다시 합쳐지더라도 잽과 제드는 자신들의 임무를 이해한다. 그들은 주인과 맞서 싸우며 클라우스가 그를 봉인할 기회를 준다. 라주는 그들의 혈족 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하면서도 그들을 칭찬한다. 블러드 브리드에 대해 라주는 떠나기 전에 제드를 그들에게 맡기기로 결정하지만 제드가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지쳐있고 충격에 빠진 제드는 쓰러진다. 한편 절망의 왕 팸트와 알라고라는 왕의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왕의 계획에 대해 결국 알라고라는 절망의 왕에게 장치를 건네주며 그의 흥분을 자아낸다. 화이트의 건강이 악화되고 그녀는 왕이 관련된 사건을 떠올린다. 절망이 블랙의 몸에 들어왔다. 자신의 방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절망의 왕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가 제안을 한다. 그 장치를 가지고 거래를 제안한다.
그녀는 오빠가 돌아오는 대가로 레오나르도의 눈을 가져야 한다. 화이트는 그녀와 아버지가 서로를 부르기로 했던 때를 회상한다. 흑백. 레오나르도, 제드. 그리고 제드는 비비안의 집에서 버거를 즐기려 할 때 무언가가 갑자기 건물 위로 떨어진다. 제드는 재빨리 움직여 레오나르도와 비비안을 보호하며 구하고 제드는 멈춘다. 제드를 짓누르려던 바위. 그는 제드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고 하고 제드는 사과하며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전하는데 제드는 놀란다. 그는 밖으로 나가 상황을 살피다가 클라우스가 여러 적과 싸우는 모습을 목격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본다. 앞서 레오나르도는 제드와 제드를 식사에 초대했다. 처음에 제드는 그의 비린내 때문에 제드를 데려가는 것을 망설였지만 결국 함께 가기로 한다. 그들은 초밥집에 도착하고 제드는 제드가 생선을 먹는 식인 행위를 개의치 않는다며 놀린다. 그들은 음식이 독특한 방식으로 준비되는 식당을 방문하고 제드는 그것도 괜찮아 한다. 레오나르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은 더 기이한 장소들을 방문해 식사한다. 레오나르도는 답답해하며 왜 평범한 곳에 가지 못하냐고 묻고 이에 자프는 제드가 사실 레오나르도의 반응을 몰래 즐긴다고 말하며 화를 낸다. 다니엘 로우는 클라우스와 스티븐에게 1000명의 리지오카 형제들에 대해 알리고 1000개의 파워드 슈트를 가진 떠오르는 마피아 조직이라고 전한다. 그는 리브라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스티븐은 그들이 결국 다니엘 자신에게 체포되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다른 문제아들과 예민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블리츠는 클라우스와 스티븐에게 연락해 고위 영적 연맹과의 만남을 주선한다. 이 조직은 대붕괴를 막은 장벽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주술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엔젤리카와 늦게 도착해 사과하는 장로를 만난다. 한편 스티븐은 다니엘로부터 강화복에 관한 정보를 전화로 받는다. 배고픈 세 사람, 레오나르도, 제프, 그리고 제드는 마침내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그들의 식사는 연인의 다툼이 격렬한 싸움으로 번지면서 중단된다. 음식과 피가 그들에게 튀어 식사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들은 그 후 비비안의 집으로 가서 식사를 하려 하지만 1000명의 리지오카 형제들에게 집이 파괴되어 싸움이 벌어진다. 그 후 처음에 거절했던 초밥집을 방문하는데 제프가 참치 때문에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한다. 엘더는 블리츠에게 도시를 보호하는 장벽 중 하나가 혈통종과의 대치 중에 손상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3년 전에 장벽을 세운 후 중요한 사람을 놓쳤고 장벽을 감시하던 캐스터 부부가 죽었다고 전합니다. 그들은 자녀들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 자녀 중 한 명이 이제 리그의 일원입니다. 다른 장면에서 절망의 왕은 추격자에게 쫓기는 여성을 만납니다. 그는 뒤틀린 거래를 제안하고 충격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병원으로 돌아와서 화이트의 행동은 레오나르도와 제드를 당황하게 합니다. 그들은 그녀가 예배당에서 레오나르도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절망의 왕이 나타나 그녀의 의도를 묻고 레오나르도의 신이 전지의 눈을 요구합니다. 화이트는 아버지 벤자민 맥베스와 어머니 엠마 맥베스와의 과거를 회상한다. 캐스터 가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화이트는 초능력이 없고 쌍둥이 남동생 블랙은 강한 힘을 가진 듯하다. 하지만 그는 울 때 힘이 우연히 발현되는 사고 때문에 사용을 피한다. 벤자민은 캐스터가 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고 말하며 블랙이 캐스터가 되지 않기로 한 중요한 사건을 언급한다. 화이트는 아버지가 자세히 말하기 전에 끼어들고 블랙이 도착해 그 내용을 막는다. 화이트의 관심사는 그녀를 사진으로 이끌었다. 몇몇 소년들이 그녀의 카메라를 가져가 다리가에서 던지자 블랙은 강에서 그것을 찾아내며 거의 익사할 뻔했다. 블랙이 병원에 있는 동안 화이트는 그에게 카메라는 중요하지 않으며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고 목숨을 걸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블랙은 화이트가 완벽한 진흙공을 만드는 기억을 공유하지만 그는 질투심에 그것을 부수어 그녀의 능력을 무심코 억누른다. 화이트는 실망을 표현하지 않고 조용히 또 하나를 만든다. 그로 인해 블랙은 소외감을 느낀다. 이에 그는 독립적으로 더 강해지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능력 사용을 피한다. 그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그들이 웃음을 나누는 것은 그들의 가까운 유대를 보여준다. 화이트의 격려로 블랙은 캐스터가 되기 위한 훈련을 시작한다. 예배당에서 화이트는 레오나르도에게 사과하고 절망의 왕은 블랙의 정신 능력을 이용해 레오나르도를 조종한다. 화이트는 블랙을 데려오기 위해 레오나르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그에게 눈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장치를 맡긴다. 절망의 왕은 레오나르도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고 그곳에서 마법진을 사용해 레오나르도의 힘을 끌어낸다. 그는 레오나르도에게 화이트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면
심장 덕분에 살아있다고 알린다. 그녀의 부모가 만든 대체 장벽. 예배당으로 돌아가 절망의 왕이 화이트의 가슴을 쏜다. 다른 장소에서 펜푸트는 혼란을 관찰하며 두 번째 붕괴가 시작됨을 알아챈다. 붕괴. 펜푸트가 레오나르도를 때려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레오나르도는 자신이 죽었다고 주장한다. 잽과 제드는 레오나르도를 찾고 있다. 스티브는 클라우스에게 리그가 장벽을 복구할 계획과 마지막 멤버를 찾고 있다고 알린다. 검색 중이다. 리그의 장로는 장벽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으며 마지막 인물인 메리 맥베스가 남은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다. 펜푸트는 레오나르도에게 자신이 블랙 컨테이너의 친구가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누가 안에 있는지는 알고 있다. 레오나르도가 호기심을 보이자 펜푸트는 동전 게임을 제안한다. 레오나르도가 이기면 펜푸트가 그의 질문에 답하겠다고 한다. 지고 나면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 레오나르도가 거절하자 안도하는 듯 보이고 이것이 펜푸트를 짜증나게 하여 레오나르도를 때리게 만든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펜푸트는 예배당으로 가서 만난다. 절망의 왕. 한편 레오나르도는 탈출을 시도한다. 절망의 왕과 펜푸트는 그들의 계획에 대해 논의하며 무의미라는 개념을 언급한다. 헛소리. 라이라는 레오나르도의 행방을 알게 되고 잽과 제드는 그를 찾기 위해 서둘러 나선다. 절망의 왕은 그들의 존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언급하는데 바로 그때 시트 이스케이프가 움직이고 날아다니는 건물들이 나타난다. 동물머리 좀비들이 공격해오고 라이라 멤버들이 그들과 싸우기 시작한다. 레오나르도는 소닉의 도움으로 간신히 도망치며 화이트가 녹화한 영상이 담긴 카메라를 받는다. 녹화 영상. 영상 속에서 화이트는 소닉에게 레오나르도를 구해달라고 부탁한다. 화이트가 인간이 아니라 장벽임을 깨달은 레오나르도는 그녀를 찾기 위해 나선다. 그는 가는 길에 블리츠의 운 조작으로 인한 유성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한다. 블리츠의 운 조작 때문이다. 레오나르도는 화이트가 장벽임을 이해하고 그녀에게 빠르게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새로 생긴 탑을 오르려 한다. 도그, 허머, 데드로 브로디가 레오나르도를 위로 던진다. 체인이 잠시 그를 붙잡고 제드는 그의 착지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능력을 쓴다. 클라우스가 정상에 도달해 절망의 왕을 보는데 그는 클라우스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클라우스도 자신이 그를 위해 온 게 아니라고 말한다. 윌리엄을 위해 왔다며 그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는데 절망의 왕은 블랙의 힘을 사용해 자신을 다치게 하려 하며 클라우스에게 이건 게임이라며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스스로를 해치지 않도록 보호한다. 레오나르도는 스티븐과 KK의 도움을 받아 좀비들을 처치하고 길을 뚫는다. 레오나르도의 한쪽 눈이 금이 가고 그는 당황하기 시작한다. 좀비들에게 둘러싸이자 잽이 나타나 그들을 죽이지만 레오나르도를 조금 태워서 그를 짜증나게 하고 레오나르도가 잽을 주먹으로 친다. 레오나르도는 한쪽 눈으로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만 잽은 그가 의지를 잃지 않았으니 할 수 있다고 격려한다. 길버트가 차를 가지고 오고 레오나르도는 꼭대기로 계속 나아간다. 한편 클라우스와 절망의 왕이 싸움을 시작했다. 그는 클라우스를 쓰러뜨리고 자신이 윌리엄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윌리엄은 그를 받아들였고 그가 클라우스와 같은 눈빛을 가졌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죽더라도 다음 자아가 자신을 되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 레오나르도가 그들에게 다가와서 그것은 누군가가 죽어야 할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이유가 아니라고. 절망의 왕은 레오나르도가 눈빛으로 자신을 죽일지 궁금해하지만 레오나르도는 그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고 옳다고 생각할 때까지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날 때는 더 나은 대답을 주려고 노력할 것이다. 라고 한다. 윤을 사용해 그는 내부에 있는 블랙을 보고 블랙은 죽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그때 레오나르도는 화이트에게 소리치며 그녀가 한 걸음만 다가오면 그녀의 영혼은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며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조금 후 화이트가 눈을 뜨고 블랙과 레오나르도를 본다. 레오나르도는 그녀에게 자신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블랙은 살고 싶어하며 만약 그녀가 빛이 두렵다면 자신이 그녀의 손을 잡고 필요한 만큼 이끌어주겠다고 말한다. 필요할 때마다. 그 후 레오나르도는 절망의 왕에게 박치기를 하고 자신의 힘을 사용해 자신의 시야를 공유하며 그가 화이트를 보게 만든다. 잠시 후 블랙이 의식을 되찾고 화이트에게 언젠가 세상이 무너질 것이라며 그렇다면 지금이 왜 안 되냐고 말한다. 하지만 화이트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한다. 블랙은 무서워서 그녀 없는 세상은 세상이 아니라고 울면서 말한다. 전혀 세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화이트는 그녀가 없어도 세상은 계속 존재할 것이며 그는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블랙은 그녀를 안으며 자신에게는 그녀를 회복시키고 안정시킬 힘이 남아있지 않으니 그녀 몸에 남은 힘을 사용해
새로운 장벽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한다. 그가 그렇게 하자 화이트는 사라진다. 클라우스는 레오나르도를 축하하며 그가 그들을 구했고 자신이 그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다. 이 영상이 좋아요 1만 개를 넘으면 이 불을 올릴게요.